오늘도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예, 아침부터 뭐 약간 이야기가 들리더니 오전에 공식 발표가 났어요.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제 퇴임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고 윤종원 경제수석도 물러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경제수석이 됐습니다. 둘 다 굉장히 굵직한 큰 자리인데 또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이제 청와대 정책 라인의 핵심 두 자리가 동시 교체됐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사회수석으로 일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정책실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남짓. 그리고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됐으니까 거의 1년이 되긴 했네요. 윤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경제수장급의 인물이 교체되는 걸 보면 뭔가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은 것,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그렇죠.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경제가 좋으면 왜 바꾸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김수현 실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이런 거였어요. 사회수석 출신이고 부동산 도시 문제 전문가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이면 아무래도 경제를 관할하는 쪽인데 거시 경제를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좀 걸맞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인선 발표하면서 그랬습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서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호승 신임 수석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쨌든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컨셉, 여기에 변화가 있겠냐, 자, 이건데요. 한번 쭉 보시죠. 첫 번째 라인업이 이랬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동연 부총리. 그 중간에 홍장표 수석이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됐고 이번에 또 이제 수석 바뀐 건데 그 다음에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동시 교체되면서 김수현 실장,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갔는데 이게 작년 11월이었죠. 그렇죠. 홍 부총리는 그대로 있고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수석 체제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정책실장은 계속 진보적 학자 출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예. 부총리는 당연히 관료 출신이고, 경제수석 자리는 학자에서 관료, 그다음 또 관료 출신입니다. 예. 윤종원 수석하고 이호승 수석은 이력도 되게 비슷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오랜 관료 생활을 같이 해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인사가 기조나 컨셉의 변화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책실장 자리는 정통 경제학자가 들어섰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하성, 김동연 두 사람 때 뭐 투톱, 김앤장 뭐 이러면서 이제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이제 세간의 관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판적으로 보는 쪽은 아니 장하성 실장 진보적 경제학자가 이제 김동연 부총리 경제 관료를 너무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보수적인 시각,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아니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너무 관료 출신이 드라이브를 잡아가지고 개혁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다가 두 사람 김수현, 홍남기 이렇게 가면서는 또 김수현 실장이 원래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원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김상조, 홍남기 체제가 되면은 또 다시 뭐 투톱 이야기 혹은 김수현 실장이 정말로 세다 전체적인 드라이브를 잡는다 이런 이제 뭐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자리가 바뀌면 인적 쇄신, 분위기 다잡기 이런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다 아는 사람들 자리 배치만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오늘 생각도 이 드는데. 발표 직후에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호승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승진해서 차관이 됐다가 다시 수석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한 1, 2년 사이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회전문 인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인정한다는 뜻도 되죠. 하지만 아직 성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 비판한 건 너무 과도한 예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번 인사가 문책성 경질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즉답을 안 하면서 김수현 실장이 사회수석으로서 문재인 케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그 영역에 대한 자신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 윤종원 수석도 수소경제, 시스템 반도체, 규제개혁 등 신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왔다. 두 사람의 성과를 부각시켰어요. 오히려. 물러나는 김수현, 윤종원 이 두 분은 다른 어떤 자리로 가기로 돼 있나요? 정해진 게 없다.
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두 사람의 성과를 부각시킨 점을 보면은 좀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아까 제가 1기, 2기, 3기식으로 이제 경제 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장하성 전 실장 주중대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 특위라는 걸 꾸려가지고 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대통령 직속 특위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만 특별한 직함을 안 가지고 있는데 김수현 실장이나 윤 수석은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예. 특히 이 두 사람이 뭐 도덕성 문제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뭐 김현미 장관은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고 국토부 장관. 예. 최종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른바 차출론, 총선 차출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또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은 다시 좀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 자리로 김수현 전 그게 실장이 맞을 수도 가는 거 있는 거죠. 아니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예. 예측도 나오고 예, 있던데. 그게 근데 예. 당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질 일은 아니고 앞으로 한 몇 달간에 아마 또 이제 추가적인 인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